자동차 매매 계약과 횡령죄의 성부입니다. 자,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쟁점 보시죠. 자동차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전 등록 전에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가 되느냐? 되지 않는다라고 보았는데요. 자, 일반론부터 보시죠.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다. 그래서 횡령의 대상은 타인의 소유 재물이라는 거죠. 하지만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타인이 피해 고인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임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이 재판에 나타난다면 이런 의문이 해명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자, 타인 소유 재물을 처분하면 횡령하면 횡령죄가 되는데 타인 소유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이 피고인에게 그 재산을 양도하거나 임의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단순히 그런 의문에 대해서 해명되지 않는 한 피고인을 횡령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자, 자동차를 또 보시죠. 자동차는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등록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다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내부 관계에서는 그 둘 사이에서는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매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매도인인 거고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매매 대금의 지급에 가름하여 피고인이 땡땡 캐피탈에 대한 차량 할부금을 납부한 후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기로 약정했고, 자, 피고인이 피해자 매도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수하면서 대금을 바로 준 것이 아니고 그 대금 지급에 가름해서 피고인이 캐피탈에 지고 있는 할부금 대금을 납부하기로 약정한 거예요. 그리고 넣었어 라고 준 거죠. 매도인이. 이 사건 차량을 그래서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에 할부 대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매도인이 안 되겠다. 차량 반환 요구했지만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횡령죄로 기소했지만 사실관계를 보니까 대법원은 차량 약정을 보니까 피고인은 그 매매 약정에 따라 정당한 법률상 지위를 보유한 채 이를 사용한 것이다. 피해자와의 위탁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자, 횡령죄가 되려면 횡령죄의 주체는 보관자여야 하죠.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관자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횡령죄 주체가 안 된다라고 본 거죠. 이 약정에 따라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등록명의 이전과 무관하게 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판시 횡령의 점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잘 정리를 해 두시죠. 자, 횡령죄는 특히 자동차는 등록을 해야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데 등록을 하지 않은 보관자가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등록하지 않은 보관자가 사실상 처분했다. 횡령죄 당연히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승낙을 받고 등록 전에 사용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판 거라고 본 거죠. 할부금 네가 갚아. 네가 갚고 그 전까지 계속 써. 그냥 지금 너 줄게 라고 한 거죠. 그런데 할부금이 좀 밀렸어요. 반환 요구를 거부했는데 바로 횡령죄가 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보관자 자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약정에 따라서 횡령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본 사안입니다. 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